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황방송이 아니고요, 이미 일요일, 월요일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훼손, 그 방송의 연장선상입니다. 오늘 방송은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훼손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라. 지난 7월 일본의 뻘짓으로 소재 국산화 붐을 타고 솔브레인이라는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안타깝지만, 그로 인해서 변화하는, 망가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그 체인에서 이제 한국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 내용으로 방송하겠습니다. 먼저 이 방송을 하다 보면 저도 방송을 준비하는 내내 참 속상했어요. 벌써 1,000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죠. 그분들의 명봉을 비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의 많은 분들 지금 감염돼서 고생을 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우리는 투자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안타까워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안타까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본은 결국 새로운 수익을 위해 투자를 합니다. 자본에는 자비도 도덕도 애국심도 없습니다. 그보다 수익이 우선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수익을 향해 달려가는 자본에 편승해서 수익을 내고 그 돈으로 좋은 일에 쓰고 가족을 위해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지난 1월 30일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한 내용이죠. 윌버 로스 미국의 상무장관입니다. 미국의 상무장관이 사실 해서는 안 된 말씀을 하셨어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보면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으로 일자리가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되돌아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중국민들 고생하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일자리 이야기를 했으니, 이 기사를 보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좀 비난을 했죠. 아무튼 윌버 상무장관도 결국 다른 나라의 불행이 돼서 안타깝지만 그건 미국의 잘못은 아니죠.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이 결국 미국 기업들이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이 생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안에 내용을 보면은요, 윌버 로스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질병이었던 과거 사스죠. 사스가 발생했던 지난 2003년경에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모색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작년 2019년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관세로 싸웠죠.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관세가 인상되어 혼란되었었고, 또 수년 동안 높아진 중국 노동자들의 임금, 그리고 이제는 질병, 전염병이 도져서 이 전염병은 다시 언제 또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다시 언제 벌어질지 몰라서 이런 피해, 즉 관세 인상, 그 다음에 중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높아진 임금, 거기에 언제 다시 또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전염병들로 인해서 외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중국 외에 다른 지역에서 사업 다각화를 고려하고 있다. 그 다각화를 고려하는 곳 중에 하나가 미국이다. 본토로 돌아와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특정 국가의 재난이 이렇게 미국이 애도를 표하고 도와주겠다는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본색을 드러났던,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과거에 우리나라도 특정 국가의 재난이 이 국가적인,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기도 했었던 적이 많았었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천재지변, 태풍, 지진 이런 것과 이런 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병에 대한 반응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과거의 우리 경험을 보면은요, 2010년 3월이죠. 대만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당시
대만이 한국과 강력한 이 LCD 디스플레이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대만 지진으로 인해서 한국의 LCD 패널 업체들이 상당한 이익을 받습니다. 왜? 대만에서 생산을 못하니까 패널 가격이 상승을 했고, 그로 인해서 당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한국의 LCD 관련 기업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2011년에는 일본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일본 지진에 가장 많이 영향을 줬던 게 결국은 반도체, D램, 낸드 플래시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글로벌 IT 공급망, 이 반도체 부분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거든요. 그게 막혀버리면 결국 이것도 당연히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에 아주 상당한 위협을 줬었죠.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 지진이나 태풍은 이게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정말 재수없는 시기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있다고 해서 기업들이 그 나라를 떠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의 경우는 다릅니다. 사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재죠. 인재. 물론 사람이 억지로 퍼뜨리거나 사람의 병을 전염시키고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스도 그렇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 경로로 이동하고 비슷한 발병 이유로서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재이고 이건 문화, 생활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중국만의 독특한 식습관이 사실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일단 추정하고 있잖아요. 뭐 그 박쥐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가축 거래 시스템이 정말 뭐라고 하죠? 지저분하다고 해야 되나요? 안 좋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텔레비전에서도 그 다큐멘터리를 하는데요. 뭐 닭장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류독감이 걸리면 뭐 답이 없다고 하고요. 고기 자체도 냉장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잡고 그냥 상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걸어놓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당연히 병균이 있죠. 즉 이런 중국만의 독특한 식습관이 사스도 그렇고 코로나 바이러스 등 전염병을 옮긴 원인이다. 그런데 이 전염병들은 식습관 때문이라면 식습관이 쉽게 바꿀 수 없어요. 왜? 수천 년간 거의 전통으로 넘어왔기 때문이죠. 아마 이런 식습관이 바뀌려면 아마 수천 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ODM 생산이죠. 아이폰 같은 경우. 기술이나 뭐 디자인은 우리가 하고 생산만 뭐 대만 업체나 중국 업체 이렇게 하는 ODM 생산 방식을 의존하는 기업들이나 그 다음에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품을 가지고 이게 제품 완성품을 가공하는 이 제조업체들한테는 이제는 변화의 필요가 생겼어요. 이제 중국 기업에서 중국 현지에서 조달하고 있다가 또다시 이런 일이 터지면 피해가 만만치 않겠구나. 그러면 중국을 완전히 떠날 수 없다면 일부라도 좀 안전한 나라의 기지, 제품 조달, 부품 조달, 생산 기지를 옮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이미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서부터 보면 글로벌 선진 기업들은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의 부품이나 생산 기지를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업이 있다면 언제든지 위기가 닥치면 바로 파산, 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되냐면 특정 국가나 기업에서 문제가 생겨도 그 기업이나 그 나라 때문에 부품이나 제품이 안 나오면 이 해당 기업은 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나라에서 뭐 가령 중국에서 50%면 한국에서 30%, 베트남에서 20% 이런 식으로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기업의 입장에서도 특정 기업의 어떤 특정 부품이나 물품을 몰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어떤 기업이 있다고 칠게요. 이 기업의 부품이 100이라고 했을 때 이 100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마음에 드는
특정 업체 가에 모든 부품을 맡기진 않습니다. 적어도 2개, 3개, 많게는 4, 5개까지 부품 업체를 많이 끌고 갑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동일한 부품을 가 업체에서는 50%, 나 업체는 30%, 다 업체에서 20% 등 이렇게 적당히 분산을 해놔요. 왜 그러냐면 이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터져서 가 업체가 있는 중국이 마비가 됐다면 50%를 나나 다해서 발주를 빨리 긴급 발주를 통해서 부족분을 메꿔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중국에서 이렇게 부품, 완성품 생산, ODM 방식이죠. 그런 것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많은 분야가 뭐다? 지난주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이미 말씀드렸던 하이테크 상품들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이테크 상품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무려 46% 2018년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특정 기업, 특정 업종에 유리하고 이제 한 단계 오히려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업체, 그건 결국 IT 업체일 것이다. 그것도 한국 기업의 IT업, IT 기업은 부품 업체가 되겠죠. 그렇다면 한국의 IT 기업에 앞에서 언급한 대로 기회가 있다면 그건 어떤 기업이냐? 예, 바로 부품 생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부품의 생산 기업, 얼마나 많은 부품이 있습니까? 그 부품을 좀 범위를 좁혔더니 중국의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대만 기업과 경쟁하는 업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만 기업에서 지금 생산 기지를 대만 국가, 타이페이 섬에서도 하고 있지만 많은 양을 중국 현지에서 저렴한 인건비를 통해 생산하거든요. 그런 대만 기업에서 납품받는 한국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이 있다면 대만 기업과 경쟁하고 한국도 품질이나 생산 능력에 뒤지지 않는다면 이번에 지금 중국에서 거의 셧다운이 됐단 말이에요. 그 대만 업체가 납품해야 될 물량이 중단됐어요. 그렇다면 그 물량을 한국 기업에 대만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이 일부를 이전받을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런 게 어떤 분야가 있느냐? 네, 대만이 주도하고 중국에서 생산하며 그 다음에 이들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이 있는 그 주목할 만한 분야는 어디냐? 바로 PCB, 회로기판,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결국 오늘 찾아야 되는 것은 PCB, 회로기판,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 기판. 이 분야를 제대로 경쟁력 있게 하고 있는 업체를 찾으면 된다. 그런데 이거 멍미. 오늘 2월 11일 3시 59분에 디일렉이라는 뉴스,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디일렉, 이 신문은 지난 2월 9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병을 했고 이로 인해서 대만 PCB 업계의 불똥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PCB 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영향이라고 하나요? 좋은 성과를 낼 기회를 가졌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걸 이틀 만에 다시 전혀 다른 뉘앙스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내 PCB 업계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반사이익 제한적이다. 이 내용을 보면 PCB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은 거의 저가고 그 저가 제품을 한국에 온다고 가격을 맞출 수 없어서 제한적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위에 대만 PCB 업계의 불똥이란 저걸 가지고 제가 이 방송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또 조사해보니까 반사이익 제한적이라면서 사람 완전히 김을 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저 디일렉 기사가 맞는 것인지 저 상승리소 잘하는 거 있죠.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먼저 아셔야 될 게 PCB, 회로기판,
반도체 패키지 기판 이 업종을 간단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업종에서 PCB가 있습니다. PCB는 크게 HDI PCB, RF PCB 이렇게 세 가지 분야를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HDI와 PCB는 저가 상품도 있고 고가 상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HDI와 PCB 저 상품 중에 저가는 모조리 다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왜? 단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물론 한국의 HDI PCB 저거 하는 업체들 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업체, 그 다음에 저걸 하는 대만 업체들은 대부분 고가 HDI, 고가 PCB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것과 한국에 있는 게 완전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PCB의 또 하나, RF PCB는 상당히 PCB에서 고급, 단가가 비쌉니다. 저걸 가지고 경쟁하는 나라가 대만과 한국 업체가 있죠. 저렇게 PCB 업체가 사실 옛날에 경쟁이 심했었는데요. 중국의 저가로 내려오자 PCB 업체가 기술 개발을 해서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라는 새로운 업종으로 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도요, HDI나 PCB, 고가 PCB를 하면서도 반도체 패키지 기판도 같이 사업을 영위합니다. 근데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크게 AP 및 BB 기판으로 저 기판을 사용해서 통신칩이라고 하는 데에 납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FS, FC, SCP, CSP라는 패키지 기판으로 좀 부가가치가 있는 상당히 고급 기술입니다. 저것들은 일본과 대만 업체가 대부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도체 패키지 기판, PCB 쪽에서 넘어온 반도체 패키지 기판에서는 메모리 모듈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반도체 패키지 기판, 이 붉은색으로 쳐져 있는 이 세 가지 부만은 일본과 대만 업체가 글로벌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에서 생산 공장을 갖고 있는 대만 업체들은 저 업종에서 셧다운, 문 닫았습니다. 중국, 지금 물류 안 되죠. 그 다음에 후베이성일 때는 아예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 상태에 그곳에 공장을 갖고 있는 대만의 저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회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한국 회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LG전자도 납품을 받아야 돼요. 그들이 제품을 생산하려면 반도체 기판이 필요한데 대만 업체에서 일정 수준을 하고 있는데 문 닫았다. 그러면 일본에서 해야 되기도 하고요. 한국에 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회사, 이미 벤더 코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기업으로 커다란 기회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즉,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PCB를 고가 PCB 등을 납품받는 한국의 큰 회사는 결국 삼성전자 또는 LG전자인데요. 삼성전자나 LG전자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일본, 대만, 한국 업체에 일정 비율대로 주문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만 업체에 쇼티지가 발생했다. 그럼 뭡니까? 일본에 주문하든지 한국 업체에 주문할 텐데, 일본 업체 요새 이비덴, 심코 이런 회사들 지금 너무 물량이 많아서 정신없고요. 한국 업체에 그 기회가 올 것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조금씩 반응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왜 큰 기회냐? IT 기업의 경우는요, 한번 특정 업체의 조달 비중이 늘어나면 그게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됩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게 IT 기업의 문제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 뭐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만 기업이 있는지 그걸 진짜 체크해야 되겠죠. 만약에 디일렉 기자가 앞에서 PCB, 고가 PCB 한국에 영향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만의 관련 업체가 진짜 후베이성이나 중국에서 문을 닫은 셧다운한 회사가 있는지를 파악했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에 그런 내용이 없고 저가 PCB만 얘기했어요. 저가 PCB는 중국에서 안 해도 한국도 안 합니다. 왜? 단가가 안 되기 때문에요. 문제는 싸구려 PCB가 아니라 대만의 업체들이 하는, 한국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하는 중고가 회로기판 업체,
그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만 업체들이 실제로 중국에서 그런 셧다운한 기사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이 기사 제목 포커스 타이완, 즉 대만의 포커스 타이완이란 영자지가 올린 기사 2월 1일 제목입니다. 타이완 IC, 직접 표류죠. IC 메이커, 대만의 IC 회사들이, 즉 중국의 공장이 있는 대만의 IC 회사들이 바이러스 피해를 입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 그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좀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회로기판, 서킷보드죠. PCB 같은 회로기판을 얘기합니다. 회로기판을 제조하는 어떤 some Taiwanese, 어떤 대만 회사들은 요즘 망연자실을 하고 있다. 왜? 그들의 생산 시설이, 패키지 기판 시설이 어디 후베이성,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어라? 후베이성에? 이거 얘네들 어떻게 됐어? 그래서 기사를 계속 따라가 봤습니다. 그 대만 회사 중에 트리포드라고 합니까? 트라이포드, 이 회사가 있다는데요. 트라이포드는 앞에서 언급했죠. 반도체 패키징 중에 하나인 메모리 모듈의 글로벌 점유율 30%를 차지하는 상당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트라이포드는 후베이성 시안타오에 생산시설이 있다. 어라, 너희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로 인해 트라이포드의 전체 매출의 25%를 차지하는 메모리 모듈 생산이 문제에 부딪혔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 계속 읽겠습니다. 트라이포드는 후베이성 공장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었지만 확인해 주지 않았다. 그러나 회사 내에 이미 감염 방지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얘네들 엿됐다. 후베이성 문 닫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대만 업체들 큰일 났습니다. 이미 제가 파악한 바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이 패키지 기판, 메모리 모듈 상당히 공급에 차질을 받고 있다. 그 내용 제가 실제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거,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디지타임스의 2월 5일자 기사입니다. 타이완 PCB 메이커. 자, 중국에서 문 닫아서 지금 생산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인 이 타이완 PCB 메이커들이 keep investment plans in, 즉 중국의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과 이 문제에는 별도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 기사입니다. 그럼 왜 투자를 늘리고 있느냐 봤더니 as market demand, 즉 시장에 반도체 패키지 기판, PCB 고급 기판, 이런 기판의 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고 합니다. 안 할 수도 없죠. 이미 수요가 늘어났는데 중국 공장 문 닫았으니 내국이라도 해야죠. 이게 왜 한국 기사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방송 시간 길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찾아야 될 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졌다.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한국 업체 분명히 있어요. 그 업체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뭐다? 회로기판, 서킷보드, 반도체 패키징, 메모리 모듈 생산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업체 찾아보십시오. 왜 찾아야 되느냐? 대만 업체의 생산의 중단 플러스 앞에 디지타임즈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미 그것과 별개로 늘어난 수요. 이게 두 가지가 플러스 됐으니 이들 업체는 업황 개선의 기회를 잡았다. 거기에 대만 업체를 탈락시키고 한국 그 업체가 일정 주문 비율만 확보한다면 예상보다 커다란 매출 성장의 기회, 성장의 기회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쯤 얘기하면요, 이제 댓글에 그 회사 알려달라고 댓글이 붙습니다. 죄송합니다. 댓글을 제가 답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요, 그 업체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왜? 특정 업체 이름을 말하면 제가 곧 작전하는 사람이 돼서 그런 댓글에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 알려드렸으면 여러분, 구글 다음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하십시오. 왜? 친수익파는 공부하셔야 되고
검색하고 그리고 시간과 노력을 통해 완성됩니다. 반도체 패키징, 메모리 모듈, 고가 PCB 업체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